네, 해외를 방문한 적 없는 엠폭스 확진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엠폭스 공식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 상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엠폭스가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네, 질병이죠. 맞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다가 지난해 5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2022년 5월 이전과 예. 이후가 지금 엠폭스의 그 특징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 5월 이전에는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대부분의 감염이 설치류, 그러니까 이름은 원숭이 두창으로 붙어 있지만 사실 원숭이한테 발견돼서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 예. 설치류가 이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감염이 일어나던 그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설치류가 없으면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2022년 5월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람 간 전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되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예. WHO에서 이제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폐익이라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지금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오늘도 또 발생하면서 지금 국내 감염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국내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 위기 단계 격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 감염병 위기 단계 그 경보 수준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가 있는데 사실 이제 관심은 이제 가장 낮은 단계로 그 우리나라에 뭐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을 때에 예. 질병관리청에서 대책반을 만들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주의로 이제 그 단계를 올렸는데 주의는 해외에서 이제 그 신종 감염병이 유입이 되고 제한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경보를 하게 됩니다. 그럴 예. 때 이제 그 질병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소위 이제 방대본이 형성이 돼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지 않게 대응을 하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발생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국내 엠폭스 환자가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네, 맞습니다. 발생을 했고 그 이후로 5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 유입 또는 그와 관련된 환자였는데 지난 7일에 확진된 6번째 환자 이후에 6번째, 7번째, 8번째 그리고 오늘 9번째까지 모두 지금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 4명이 잇따라 발생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해외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2022년 5월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이제 이제 발생을 했던 당시가 사실 그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다 해외 유입의 그런 산발 사례밖에는 주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해외 여행이 많이 이제 풀리고 나서부터 예. 이제 해외 유입자가 많아지고 이제 그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서태평양 지역의 일본이나 대만 이런 지역에서의 확진자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자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사실은 올해 그 지난 7일 이전에는 5명의 확진자가 모두 다 해외 유입이거나 아니면 환자를 보던 의료진 1명까지 포함돼서 사실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었는데 예. 지금은 그 엠폭스의 최장 잠복기가 3주거든요. 근데 3주 이내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는 그런 분들로만 지금 4명, 최근에 4명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이 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정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환자가 4명이나 증가했다는 건 이거를 이전보다 발생 빈도가 좀 잦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가 될까요? 그 적어도 이제 지금 해외에 감염 그 여행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있었고 지금 진단되지 않은 상태로 예.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도 그 지역사회 감염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초기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신호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엠폭스 환자의 95% 이상이 남성이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을 의심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엠폭스가 2021년 5월 이후에는 이제 사람 간 전파, 주로 이제 남성 간 성접촉으로 전파가 됐었기 때문에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이게 엠폭스라는 게 그런 전파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환자가 이제 수포성 발진, 물집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피부에. 예. 근데 그 물집에 닿는 사람들은 사실 전부 다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물집이 입 안에 생겼는데 기침을 하게 되면 호흡기 전파가 되고요. 예.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만 지금 확진자 전체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바에 5%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료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의료진들을 이제 감염이 되게 되고 예. 또 사실 가족들도 조금 그런 게 그 뭐 집에서 뭐 확진자의 그 이제 물집이 닿아 있는 옷이나 아니면 모포, 뭐 침대 모포 이런 걸 만진 사람들도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떤 감염 경로 자체가 밀접 접촉, 특히 이제 그 피부에 있는 그런 물질과 접촉하는 상황들, 간접 접촉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접촉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감염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지금 엠폭스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누적 106명을 했는데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점점 지역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역학조사에 집중을 해서 감염원을 좀 신속하게 찾아내고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엠폭스가 좀 사실 좀 관리하기 까다로운 부분들이 예. 잠복기가 3주로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염의 그런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증상 발현 이전에 3주간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을 해서 또 그걸 갖다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증상이 없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동선을 찾기는 더더군다나 어렵고요. 또 증상이 발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증상 발현 이후에는 치료 중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사회적 낙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증상 있고 보통 2에서 4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진단에 응하지 않고 치료가 된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이 지금 그 2022년 5월 이후에는 치명률이 1% 미만, 사실 0.1% 정도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면역 저하자나 임신부, 소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엠폭스에 걸려 있는 분들 중에 사실 한 반 정도가 면역 저하자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소아 임신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진단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제 위험이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쉽게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이제 검사를 받아주시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1339에 전화하면 그런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아까 원숭이 두창 증상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잠깐 이제 넘어갔었는데 좀 특이한 증상들이 좀 생깁니다. 이게 예. 초기에 이게 성접촉으로 생기기 때문에 원래 원숭이 두창은 발진이 머리,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 나는데 예. 이 지금 최근에 그 폭스 같은 경우는 발진이 성기 부분에 주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임파선이 붙는데 그 사타구니 그쪽에 임파선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 나오고. 그래서 이런 발진이나 이런 그 임파선 비대가 그런 성기 부분이나 이런 사타구니 쪽에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1339에 전화를 예. 해서 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엠폭스가 국내에 이미 뭐 치료제도 있고 또 백신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위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치명률은 낮지만 이게 면역 저하자가 걸리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면역 저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예. 백신과 치료제 모두가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망을 막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접촉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4주 간격 2번 접종을 해야 완성이 되는데 한 번만 예. 접종을 해도 10명 중에 8명은 고위험군 접촉자들의
그 발생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초기 대응만 잘하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혹시 이제 진단이 늦어지고 있고 좀 숨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가 어렵고 전파도를 막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좀 고심인 부분이 이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지금 보면 과거에 코로나19 이태원 유행이 있었을 때 익명 검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익명 검사를 해줍니다. 이게 좀 사회적 낙인이나 좀 이렇게 검사의 접근성 좀 그런 게 꺼려지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사 역량이 충분하다 한다 그러면 좀 그런 증상 있는 분들이 익명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루트 같은 것들도 좀 마련해 놓고 그런다 그러면 예. 보다 좀 빨리 그 검사와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익명 검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역학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는 본인의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주변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서라도 검사를 받는 거죠.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 필요한 그 정말로 양성이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해서 예. 그 치료를 진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확실히 그 본인이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뭐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됐고 이태원발 그 코로나 유행 때도 잘 활용이 돼서 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대부분 2주에서 4주 정도 앓고 나면 자연 치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참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우려되는 점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자연 치유가 되다 보니까 진단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말씀하신 낙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진단 검사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감염도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낙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검사 역량이 좀 충분해야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WHO에서 지금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것 같다고 저희가 추측은 하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방역 당국에서도 증거가 있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WHO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게 하수 기반 감시입니다. 예. 그래서 하수 기반 감시를 해갖고 뭐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를 했지만 뭐 코로나19나 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예. 또 뭐 마약과 같은 불법 약품들들,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 이런 것들이 그 하수 감시 기반으로 감시를 했을 때 상당히 정확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고 엠폭스 역시도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진짜 하수 기반으로 검사를 했더니 엠폭스 바이러스가 노출이 된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예.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충분 그 단계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역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아시아 국가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감소 추세긴 한데 특히 아시아 국가,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우리나라와 임적한 국가에서 조금씩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검사에 응해달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익명 검사나 하수 기반 감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 뭐 일본, 대만 같은 이런 나라들이야 이런 어찌 보면 진단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것도 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진단 체계 정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험도 자체를 확인할 길도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추측건데 우리나라, 뭐 일본, 대만에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동남아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정보도 없이 노출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 110개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든 국외든 그 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119에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엠폭스가 성병처럼 국내에서도 토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검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라 그러면 사실 토착화를 막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대로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토착화됐을 때 사실 굉장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조기에 차단해서 이 뭐 다른 성병들과 똑같이 토착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접촉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낙인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신상혁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